이달 초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며 오히려 지켜 세웠습니다.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그런데 다음 날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어제는 불법 체류자라더니 오늘은 미국에 필요한 사람들이랍니다. 불과 하루 만에 달라진 트럼프의 입장. 변덕스러운 그의 말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난 9월 4일 갑자기 들이닥친 미국 무작 요원들에 의해 한국인 기술자 317명은 이유도 모른 채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이후 열악한 구금시설에 집단 수용됐는데요. 간질로 약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거절당해 끝내 쓰러진 이가 있는가 하면 임신한 여성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공포스러워서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애기가 잘못됐나? 근데 입덧을 안 하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구금 사태.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려 8일 만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Almost all of them, by the way, were from South Korea. They were working, help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South Korea, what the is going on? 바로 한국인 기술자들은 미국을 돕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며 8,500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표정 좀 보시죠. 야, 저는 이거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We have tremendous interest in our country, more than ever befor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t's Executive Chairman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What a great honor. 그런데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되면서 공사와 가동 준비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 인력이 더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추가로 전문 기술자들이 파견됐던 건데요. 이렇게 미국을 위해 파견된 인력을 불법 이민자로 몰아 강제 구금했기에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이민 단속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는데요. 사건 직후 현대자동차는 미국 출장을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떠난 지금 미국은 되레 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최소 두세 달 뒤로 미뤄지게 된 조지아 배터리 공장. 그런데 공사 지연이 가져온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 공급 차질은 물론이고요. 완공 시 수천 개의 직접 간접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던 고용 효과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죠. 공장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가게를 인수한 미국인 샘미 렌츠 씨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 조지아 사태로 모든 게 엉망이 됐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지아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텍사스까지 여파가 미쳤는데요. 현지에서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이브 포터 전무는 이번 사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주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That was a big setback for us. We have a delegation coming from Korea tomorrow to visit in Williamson County, and they had talked about maybe not coming because of what happened. South Korea is too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vice versa. So we will get through this. 이외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급습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비판했고요. 뉴욕타임즈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숙련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더 어렵고 더 비싸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언론이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트럼프의 실수라며 꼬집자 그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외국 투자자와 기업에게 겁주거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배울 준비가 돼 있다. 180도 달라진 그의 태도. 구금 사태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심리가 흔들릴 것 같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우리는 외국의 숙련자들에게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늘 미국이 최고라고 외치던 그가 왜 우린 부족하다, 배워야 한다는 말을 계속하는 걸까요? Ford itself, the most American car manufacturer you can think of, every single bit of our machinery was set up and programmed by South Koreans. And then they come over, set up the machines, and then train American workers how to run the machine. 현재 미국이 공을 들이는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잇따라 현지에 관련 공장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 공장들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시설입니다.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공정에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길이 닿아 있어 다른 나라 기술자들이 쉽게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한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재가 넘쳐나는 미국에서 왜 유독 이 분야만큼은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미국 제조업이 처한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이미 오래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기업들이 노동 비용이 훨씬 싼 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고 이후 금융, IT, 엔터테인먼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이 몰렸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협회 산하연구소는 2033년까지 새로 생길 3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가운데 절반도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왜 미국인들은 제조업을 이렇게 기피하는 걸까요? 점점 경제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서비스업 쪽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임금이 주어지느냐.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 역시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에 대해서는 더티잡이라고 그래서 종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왕 같은 돈을 번다면 내가 도시에서 그냥 맥도날드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도 미국인의 80% 이상이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했지만 정작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50년 넘게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역시 뒷받침되지 못했고 그 결과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결국 외국 기술자와 이민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왔지만 돌아온 것은 쇠사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비자 발급해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먼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의 비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비슷한 법안들이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FTA를 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이런 전문직 인력에 대한 어떤 비자 쿼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현대차하고 LG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도 상당한 이러한 필요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여느 때보다 E4라든지 E3를 통과시킬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외교부는 이번 구금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고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열악한 구금시설, 또 수갑, 족쇄 사용, 비위생적 환경 등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잡혀 있는 거고 어디로 가게 될 거고 어떤 처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 실제로 어떤 위법 소지가 있으며 또 문제 제기 시 어떤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수색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 나라,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체포라든지 수색을 했다는 것은 평등권 위반, 14조 수준법도 위반됐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어떤 면책권이라든지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라든지 개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적인 배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나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환영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억이 넘어간다면서요. 반대 조치를 내린 셈입니다. We need workers, we need great workers, and this pretty much ensures that that's what's going to happen. 하지만 발표 직후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자 백악관은 바로 다음 날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존 비자 소지자가 아닌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또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크게 흔들리는 신뢰. 과연 이런 가운데 한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이거 결국은 미국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 것만을 고집하기에는 미국의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 기업들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한미 관계에 금이 갈 정도로 또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정도의 상황으로 악화시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미 관계가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제대로 주고받는 그런 상식적인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필요할 땐 불러들이고 정치적 계산이 앞설 땐 내쫓아버리는 미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씁쓸함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는데요. If I smell something similar to the prison, I start trembling and get short of breath. So I don't stay out for long. Honestly, my trust in the US has been deeply shaken. I'll probably have to go there again for work, but I'll definitely avoid Georgia if I can. 우리 국민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말뿐이어선 안 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와서 공장은 지으라고 비자는 안 내주고 참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내년 말에 있을 이 미국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민 단속이 선거용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보수층이기 때문인데 이런 결집을 위해서 이민자들이 뺏은 일자리를 내가 되돌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현실화되긴 또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미국의 강력한 또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